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관세율표 강의하고 있는 최두원 관사입니다. 요번에 어떻게 시험들 다들 잘 보셨나요? 예. 요번에 보면서 뭐 몇 가지 느낀 소회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너무 좀 트렌디하지 않나 뭐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가 몇 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이제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50점짜리 문제를 보니까 참 이 문제도 정말 애썼다. 그래서 전 받아보자마자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관세평가에서 하던 짓거리를 왜 여기 관세율표 와가지고 왜 이럴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쪼개고 막 박자 쪼개듯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의 있게 쪼개긴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트렌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변화의 소용돌이가 지금 불고 있는 업계가 있죠. 바로 자동차 업계 및 자동차 부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죠. 자, 그 변화가 50점짜리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단 해독을 해야 되겠는데 자, 지금 EV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는 구동 동력을 전기 에너지로부터 얻는다.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데 지금 보면 자, 최근 상용화된 전기 자동차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구동 모터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게 흔히 말하는 테슬라에서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델이고 이 모델을 지금 뭐 현대자동차나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뭐 포르쉐 911도 지금 이 기역 스타일의 전기 자동차가 지금 출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보면 수소 연료 전지, 흔히 말하는 스택입니다. 자, 이 스택을 이용해서 수소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로 구분된다. 우리는 사실 이 차를 수소차라고 많이 부릅니다. 수소차. 그래서 현대 자동차의 넥소가 이 모델을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의 시기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이제 뭐예요? 내연기관. 예를 들면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가솔린 엔진, 아니면 디젤 엔진이죠. 이 두 가지 엔진 가지고는 이제는 이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지금 리튬 이온 축전지와 같은 전기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전기 모터가 자 이제 돌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는 수소, 산소가 만나서 물을 생성하는 전기화학 반응. 사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힌트. 자, 이렇게럼 해가지고 뭐 모터를 구동하는 한편 이러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급증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관련 부품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품 산업으로는 지금 전기 자동차용의 복합 부품 찝적 회로 MCO, 그래서 멀티 컴포넌트 찝적 회로가 되죠. 854A에는 전자 찝적 회로가 분류가 되죠. 자, 그 전자 찝적 회로 중에 하나가 바로 복합 부품 찝적 회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개정되자마자 바로 이제 출제가 될 만큼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핫한 자, 그러한 물품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뭐 친절하게 물어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음 1. 자, 지금 전기 자동차의 동력원은 전기 배터리. 자, 이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지금 8507의 축전지로 우리가 확 분류 가능하죠. 자, 8507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자, 요거는 뭐 딱히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게 사실은 문제가 지금 트렌디하지만 조금 무리수를 뒀다라고 하는 게 이 파트예요. 왜냐면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해서 우리가 1차 전지, 축전지가 분류가 되는 이거 8506 아니야? 8507 아니야? 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고 오답을 쓰기가 굉장히 좋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 말은 전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러니까 발전기라고 하는 건 제너레이터인데 뭐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냐면 전기죠.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자 기초로 해가지고 이 에너지원 가지고 지금 전기를 내뿜는 장치, 뭐 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전기라고 해서 이 발전기는 8501 쪽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중에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설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물을 생성하는 전기화학 반응. 그러니까 이 전기화학 반응이 에너지원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 가지고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발전기가 분류가 되는 8501의 분류를 해야지 적절한 품목 분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뭐 너무너무 기본적이지만 H2O 알죠? H2O가 물이잖아요. 이 물을 분해하면 수소하고 그 다음에 산소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남은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뭘 하는 거냐면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도 되게 깔끔해요. 관세율표는 4단위 호, 그 다음에 호의 용어를 쓰십시오. 그래서 호 번호하고 호 지금 용어를 여러분들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려운 얘기. 자, 그래서 이 문제 보고 멘탈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봤었을 땐 나만 못 풀면 문제가 됐죠. 자, 그런데 나도 못 푸는데 쟤도 못 풀었어.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똔똔이니까 별다르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멘탈리티로 여러분들께서 극복을 하셨으면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수험생의 태도였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정답률이 뭐 10%도 안 될 거예요. 10%도.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못 썼다라고 해서 막 하늘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물음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동용 모터의 전용 부분품이라고 해서 힌트를 슬 흘렸네요. 자, 고정자, 그 다음에 회전자. 여러분들께서 고정자하고 그 다음에 회전자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알면 더 좋죠.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못 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고정자하고 회전자가 AS용으로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 이들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상 지금 4단위 호, 그 다음에 호의 용어를 쓰십시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503이죠. 8503에 분류가 됩니다. 8503. 자, 그래서 8503의 호의 용어를 깔끔하게 쓰면 되고, 자, 8503에 분류하는 근거는 지금 16부 주 2가 되죠. 16부 주 2의 부분품 분류 규정. 그 중에서 특히나 나목이죠. 나목. 자, 그래서 나목 같은 경우에는 16부 주의의 가목, 지금 나목, 그 다음에 다목 이렇게 세 개가 존재를 하죠. 가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계되어 있는 84류나 85류에 특계되어 있는 부분품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라. 그 다음에 가목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면 나목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자, 나목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전용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자, 본품이 분류되는 데에다가 같이 분류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집단 부분품 호 있죠. 거기다가 분류를 하던가. 지금 8503 같은 경우에는 집단 부분품 호인 거죠. 그래서 16부 주 2를 여러분들께서 깔끔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넘어가면 서운한 정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주에 의해서 품목 분류를 했으면 그거는 결국에는 통칙 1인 거죠. 통칙 1. 그래서 통칙 1의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써주셨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답안이 됐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뉘앙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양으로 막 괴롭힌다거나 양으로 막 여러분들 막 기죽이거나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써야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쓰고 막 시간으로 여러분들 막 심장 덜컹덜컹하게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릎입니다. 세 번째 무릎을 보면 지금 MCO입니다. MCO. 자, 그래서 지금 복합 부품 찝적회로 8542에 분류가 되는 지금 복합 부품 찝적회로의 정의를 쓰십시오. 그래서 85를 주
9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써주시고 그다음 해당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리콘 기반 센서에 대해서도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뭐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무난하게 쓰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준비 안 한 사람이 없으니까. 물음 3은 뭐 여러분들께서 뭐 껌 씹듯이 잘 썼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음 4 요것도 의외로 호의 용어를 좀 등한시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자, 수소입니다. 수소. 자,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 테마예요. 지금 테마. 자동차라고 하는 테마. 자,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거나 그다음에 수성가스, 코크스로 가스, 탄화수소로부터 얻게 된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수소가 분류되는 관세율표상 4단위 호는 2804가 되죠. 자, 그래서 뭐 2804에는 뭐 수소라든지 뭐 희가스도 이제 희소한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2804 쪽에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28류 주제 1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9류 주 1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29류 주 1. 도대체 그러면 28류, 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친구들이 분류가 되는데 화학적으로 단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데? 자, 그래서 28류 주 1, 29류 주 1에서 각각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요것만 여러분들께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 불순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었겠다. 그래서 이 불순물 관련된 내용, 이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28류 총설, 그 다음에 29류 총설 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불순물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몇 자로 좀 찌끄렸으면 좀 좋았을 뻔했다. 뭐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문제 의도는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물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 여쭤보셨느냐. 자, 지금 출제자님께서 자, 수소 연료전지 전기 자동차, 승용차라고 힌트를 흘려줬네요. 승용차. 자, 승용차에 사용되는 수소 연료 탱크.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정말 자동차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수소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차. 현대자동차의 넥소 같은 모델이 수소차라고 했는데 자,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수소 연료 탱크에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이 수소를 어디다 보내느냐? 아까 문제에서 봤었던 수소 연료 전지로 보냅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 수소 연료 전지로 수소를 보내면 산소랑 결합해 가지고 지금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전기 모터에다가 보내면 이 모터가 운동 에너지를 발현하면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올해 출제자님께서는 굉장히 자동차 매니아인 것 같아요. 차를 못 타고 다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하여튼 뭐.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대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어봤으니까 뭐 대꾸는 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승용차에 사용되는 수소 연료 탱크가 있는데 자, 얘 해당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 이 경우 수소 연료 탱크가 분류가 되는 관세율표상 4단위 호. 그래서 예를 들면 승용차가 대표적으로 8703이잖아요. 8703의 전용주로 사용되는 자, 부분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708로 분류를 해줘. 8708. 그 다음에 부분품 및 부속품의 품목 분류에 대해서 자, 17부 주상.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에는 86류에서부터 88류의 수송기계 전용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자, 부속품 관련된 분류 규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 2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되는 물품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번에 보면 참 요런 거 보면 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많이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을 수 있어요. 난 7개보다 더 많이 하는데. 근데 7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깔끔하게 7개만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면 자, 정해져 있는 배점되어 있는 점수를 받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0점짜리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막 뭐 중언부언하면서 물어봤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자, 물어봤었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출제자가. 물론 특히나 첫 번째 문제는 만만치 않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0점짜리 문제는 10점짜리 문제 중에 제일 끝에 문제?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7류와 관련돼서 뭐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뭐 기본반, 뭐 문제풀이반, 그 다음에 뭐 보득점반 통해서 우리가 97류도 하찮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실하게 굉장히 대접을 많이 해줬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은혜를 갚네요. 97류. 자, 4단위 호를 쓰십시오. 지금 보니까 관련 또 주규정도 쓰십시오. 주규정. 그래서 주규정하고 지금 호의 지금 번호 같이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작 연도가 1860년인 100캐럿 다이아몬드.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이아몬드는 장착되거나 세트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이 아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7102 쪽에 분류가 돼야죠. 그래서 이거 보고 괜히 꽂혀가지고 1860년도야? 그러면 제작한 지 100년 초과했잖아. 이거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막 9706 골동품에다가 분류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7102에 분류가 돼야 되는 것. 그러면 분류 근거는 97류 주 1의 다목. 자, 97류 주 1의 다목. 제외 규정이죠. 자, 이 제외 규정에 의하면 7101에서부터 7103에 분류가 되는 진주, 그 다음에 뭐 귀석, 반귀석, 이런 친구들은 지금 100년이 초과했다라고 할지라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제작 연도가 1850년인 수선된 바이올린.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수집품하고 표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원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920둘의 분류를 하는 거죠. 기타의 현악기로서 깽깽이 하는 거니까, 현에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지금 1850년 지금 제작한 지 100년 초과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9202가 아니라 지금 골동품이 분류가 되는 9706 쪽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9706으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분류 근거는 주 4의 과목이죠. 주 4의 과목. 그래서 97류에 분류될 수도 있고 97류가 아닌 기타의 류에도 분류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97류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라. 그래서 9706에 분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1889년 반고흐의 유화 로서 지금 이것도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거 9706 아니야? 라고 우리가 잘못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반고흐의 유화는 원래 유화가 분류가 되는 9701에 분류를 해야 된다. 자, 그 분류 근거는 우리가 주 4의 나목이라고 할 수 있죠. 주 4의 나목. 그래서 주 4의 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706하고 그 다음에 9701에서부터 05. 그러니까 97류의 9706하고 9706을 뺀 나머지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 있는데 이쪽에 분류될 법하기도 하고 이쪽에 분류될 법할 때는 여기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9701에다가 분류를 해야죠. 자, 그러면 물음 네 번째입니다. 하여튼 뭐 많이도 물어봐요. 올해는. 자, 제작 연도가 1930년이네요. 1930년인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인 대량 생산된 그 다음에 장식용 조각상의 복제품, 수집품 표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이러한 조각상, 복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각상이 분류가 되는 9703에 분류하면 안 되죠. 왜? 관련된 그 분류 규정 있죠? 그래서 보면 97류 주 3이죠. 97류 주 3. 자, 그래서 97류 주 3에 보면 대량 생산된, 대량 복제된 자, 이러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703에 분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식용의 조각상이니까 지금 8306쪽에 분류가 돼야 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면 재작년도가 2021년인 요 표현이 중요한 거죠.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우표니까 지금 9704에 분류를 해야죠. 만약에 사용을 안 했으면 4907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요 5가지의 물품을 예시적으로 지금 주면서 품목 분류도 하고 분류 근거도 제시를 해라. 그래서 상당히 깔끔한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코로나입니다. 토픽이 코로나. 그래서 지금 이 3번 문제를 보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속으로 내심 기뻤습니다. 왜냐? 저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가 코로나 관련된 아이템들 묶어가지고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 중에 몇 개는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떻게 여행을 떠난다. 자, 지금 코비드 19 백신. 자,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3빵빵2. 이건 뭐 호의 용어만 알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직물제 안면 마스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 재질을 알려준 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를 잘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직물제니까 직물제의 안면 마스크니까 6307에 분류가 됐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기 살충제, 소매용의 살충제니까 자 3808에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개인용의 여행 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품이 분류가 되는 9605. 자, 그다음에 여행 가방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행 가방 중에서 뭐 케이스 가방, 특히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것. 자, 이거는 4202 쪽에 분류가 되죠. 4202. 자, 그 다음에 우천시를 대비해서 뭐 휴대용의 우산이 있습니다. 이 휴대용 우산, 그 다음에 뭐 야간 더불어 휴대용 손정등, 그 휴대용 손정등도 조금 뭐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휴대용 손전등 같은 경우에는 8513 쪽에 분류가 되죠. 8513. 8513 쪽에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산 같은 경우에는 6601이죠. 6601. 자, 그 다음에 휴대용 노트북 8471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로 풀기 위한 마사지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 9019에 분류가 된다. 그래서 지금 올해 관세율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을 많이 줬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예전만 해도 지금 물품을 하나 예시적으로 주면서 관련된 류를 맞춰보세요. 뭐 이런 문제는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호의 번호를 대놓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숨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모르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호의 용어에 대한 중요성, 4단위 호의 번호까지 품목 분류할 수 있어 없어? 정말 스트레이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제가 봤었을 때는 그 규정도 항상 같이 좀 쓰라고 했었으면 조금 더 어려운 뭐 문제였겠죠. 그냥 뭐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인 거. 그러니까 올해는 요 정도까지 들들들들 볶았으면 딱 적당했었던 그 정도의 수준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4번을 보면 문제 4번도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깔끔하게 깔끔한 문제죠. 괜찮죠? 그래서 보면 으쌰 올라가라. 자, 다음 물음에서 관세율표상 웨이스트 각종 찌끄러기, 이것도 제가 50점짜리로 묶어가지고 한 대 묶어서 출제를 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요거는 뭐 기본 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그 관세율표 상품화 그 난이도를 보면 확실히 세긴 세요. 특히나 올해 상대적으로 관세법 뭐 완전 노멀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세 평가는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크게 줘서 그런지 무슨 뭐 관세법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출제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많이 그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줘서 출제를 냈었던 건 올해 단연코 관세율표예요. 관세율표.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 소름 끼치게 막 건들지도 못해. 이렇게는 안 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몇 가지는 조금 과했다 싶은 게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사실 이 정도 난이도로 꽤 잘 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46 주 6 같은 경우에는 4004의 고무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그 다음에 27 주 3 같은 경우에는 2710의 웨이스트 오일, 그 다음에 15부 주 8 같은 경우에는 웨이스트 스크랩, 감옥에 대해서만 딱 물어봤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들 소름 끼치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쟤도 잘 쓰니까, 또 쟤도 잘 쓰고, 그러니까 나도 소름 끼치게 잘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으쌰. 자, 47류입니다. 47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프죠. 펄프. 자, 그래서 펄프와 관련된 지금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47류 관련돼서는 이제 각종 펄프, 이제 펄프가 48류의 종이가 되고 48류의 종이가 묶여가지고 서적, 인쇄물 49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47류의 분류 체계는 펄프가 있습니다. 4701에서부터 지금 07까지. 그러니까 호의 개수가 7개인데 7점이니까 호의 용어 하나당 1점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원문에 가깝게 싱크로율을 정말 높여주셔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배점이 높으니까. 자, 47류 주 1 같은 경우에는 용해용 화학 목재 펄프. 그래서 용해용 화학 목재 펄프 4702와 관련된 규정.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무슨 수미 쌍관처럼 앞에서도 여러분들 당혹스럽게 했으니까 뒤에서도 여러분들 곱게 못 보내줘. 막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꽤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전기식의 용접기계, 전기식. 그래서 전기식의 용접기기니까 지금 8515에 분류되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8515. 자, 이 전기식 용접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이 네 개의 물품이 있다. 자, 이런 전기식 용접기기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실은 이 구성, 이 지금 전기식 용접기기는 16부 주규정의 16부의 총설, 16부의 총설에서 나와 있는 사례예요. 무슨 사례인 거예요? 기능 단위 기계의 사례예요. 16부 주 4의 기능 단위 기계. 자, 그래서 16부 주 4의 기능 단위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제 이제 사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식 용접기계 각 구성 요소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 지금 자,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협상 4단위 호. 제가 8515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호의 용어를 써주시고 그와 같이 분류하는 근거, 그게 바로 16부 주 4의 기능 단위 기계. 그 다음에 통칙, 부의 주에 의해서 품목 분류를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호의 용어하고 부의 주에 의해서 품목 분류를 했으니까 통칙 1인 거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골치가 아프죠. 기억하고 리을을 보면 용접용의 헤드, 그 다음에 집게.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접용의 헤드나 지금 집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15에 분류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04. 그 다음에 발전용의 세트 같은 경우에는 8502. 그 다음에 절연 전선 같은 경우는 8544. 이렇게 각각 품목 분류가 가능하다. 특히나 용접용 헤드나 뭐 집게 이런 것들이 8515에 분류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8515의 호 해설을 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나왔었던 친구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자,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관세율표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HS 코드 4단위 품목 분류할 수 있어 없어? 이거를 앞으로 계속 물어볼 것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느끼신 바가 많으시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뭐 이제 떠나갔으니까 뭐 떠나간 버스를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다음 기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공부의 방향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괴로운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버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조금 나중에 우리가 신경 쓰도록 하고 일단 좀 쉬십시오. 쉬다 보면 우리가 또 제정신에 돌아오니까 에너지가 다시 차니까 그때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